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제주는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 신화가 없는 신화역사공원에 JDC가 신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제주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수 처리장이 포화됐지만 증설 공사를 놓고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다수 처리 문제가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당산봉 정비 공사를 하면서 제주시가 사들인 토지가 불법 건축물 주인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정비공사 혜택을 보게 되면서 특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다나스도 북상하면서 제주는 내일 오후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돈 기자입니다. 중산간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버스 바퀴가 반쯤 물에 잠겨 지나가고 119 차량이 물빼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쏟아진 비에 길에 있던 맨홀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갈색 오수가 역류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큰 비가 쏟아지면서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렸습니다. 산지에 2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고 동부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제주는 북진하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아 이번 주말 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오늘 타이완 근처 해상을 통과해 시속 37km 속력으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크기는 소형이지만 장마전선과 만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 해상에서 수증기들이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장마전선에는 조금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밤늦게 제주도 부근을 지나서 모레 새벽에는 남해안 지방에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모레까지 제주 전역에 150에서 300mm, 산지에는 7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덕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밤부터 제주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을 보강하고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유관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태풍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을 연 지 2년이 넘은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정작 제주 신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JDC가 직접 투자하는 제2지구 조성 계획을 당초 놀이공원에서 신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2017년 남정이 추진한 복합 리조트가 개장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정작 이름에 걸맞는 신화 콘텐츠가 없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JDC가 직접 투자하는 제2지구에 당초 놀이공원에서 제주 신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수정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년 2월 설계가 완료되면 개발 변경 인허가 과정을 거쳐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신화들을 정원 속에 녹여서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저희가 정원이 설계가 되면 완공이 되면 해설사들을 저희가 붙여가지고 해설사들이 제주의 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원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제주 신화역사 테마공원은 축구장 38배 면적인 27만 제곱미터에 1,200억 원을 들여 제주 신화 속 서천꽃밭과 신화광장, 정원 등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절반이 대규모 숙박시설에 그치면서 뒤늦은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배출량이 당초 계획량을 이미 넘어선 데다 비슷한 관광지들이 이미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제주도의 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좀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곶자왈지대를 파괴하면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건사업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JDC가 직접 투자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마지막 사업인 제2지구.
신화역사공원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을지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A 고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했고 해당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조정하는 등 자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권고사직 처리됐습니다. 또 B 고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과 사적으로 만난다는 소문이 퍼졌고 해당 교사는 사직했습니다. 두 군데 학교는 이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교육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몇 년째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보목 하수 처리장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다른 하수 처리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슈 추적, 그 속사정을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3,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정 하수 처리장입니다. 대정 안덕 지역의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 처리 용량을 넘어선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증설공사를 통해 처리 용량을 7,000톤 늘릴 계획이지만 공사는 지난 5월 중단됐습니다. 공사 중에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녀들이 피해 보상과 함께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피해 즉각 보상하라! 문제는 공사 중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 한 달만 해도 공사 장비를 철수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 6개월, 12월까지 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하수 처리장도 증설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증설 계획이 늦춰진 도두 하수 처리장 역시 마을 지원 사업을 놓고 주민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수 발생량이 당초 예측에 빗나가면서 증설량이 늘어난 서부와 색달, 남원 처리장도 주민과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동부와 대정 처리장도 주민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언제 증설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이제 내세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에 따른 보상비를 내세웠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는 자기는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 처리장이 혐오 시설로 분류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하수 처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할 만큼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주 지역 하수 처리 문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코코넛 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업체 관리팀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식품 제조시설 등록도 없이 코코넛 잼을 만들어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입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된 서울 제주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 표시된 라벨지를 용기에 붙여 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인근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시지가에 30배의 땅을 매입했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매입한 땅의 대부분이 공사 현장 인근 불법 건축물 주인의 소유로 확인된 데다 정비공사로 인한 수해까지 보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당산봉 붕괴위험 정비공사 구역 바로 아래에 컨테이너 건물이 눈에 띕니다. 불법 건축물로 8년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게 전부.
정비공사로 인한 수해도 이곳에 돌아가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그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배낚시 영업하는 그 사람들을 왕래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위험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도 아무도 안 했고요. 특히 제주시가 정비공사를 위해 사들인 사유지 4필지 가운데 2필지가 이 건물 주인의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정비공사 구역을 설정하면서 맹지가 돼버린 땅까지 공시지가의 20배나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토지 매입 예산 7억 원 가운데 4억 6천만 원이 해당 토지주에게 지급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리 많이 다니고 차도 세고 하는데 위험지구 지정되고 해가지고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땅 보상해야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과정이 다 알게 된 거죠. 도보로 지키식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지, 걸어다니는 사람이. 니는 나 땅이지, 나가 니는 내 것이지. 바닷가에 땅 한 평도 아쉬운 땅 아니야, 어쨌든. 쓸로가 있든 없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당산봉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공사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부풀리기 의혹, 그리고 절대보존지역 훼손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감사위원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번 정비공사에 대한 지사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당산봉 붕괴위험 지역 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단위사업장 대표와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탄력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과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미 구축함 마한의 입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민군 복합항에 입항한 미 해군 함정들이 대량의 일반 쓰레기는 물론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배출하고 갔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염될 수 있는 만큼 미 구축함 마한이 입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희룡 지사 측근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녹음 파일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제주시내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숨겨놓고 원 지사의 측근이던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도청한 뒤 지난해 5월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넘겼고 기자인 36살 A씨 등 3명은 이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도내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68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직원 7명의 연장 근로수당 1,270만 원을 64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뒤 개인 용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